여러분, 세 가지 뉴스 중 진실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겠어요? 이 중에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혹시 맞추셨나요? 언론사에 올라온 기사일 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까지 있어 언뜻 보면 세 가지 기사 모두 진짜 같은데요. 물론 이 기사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없는 단순 오보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가짜 뉴스의 문제점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유튜브나 개인 SNS를 통한 발행물이 뉴스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만큼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짓 정보들 또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거짓 정보의 확산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가짜 뉴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1. 의도된 허위 정보를 2. 언론사 보도, 즉 뉴스의 형식을 통해 전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보다 폭넓게는 언론 보도 형식이 아니더라도 각종 허위의 정보를 담은 여러 형태의 글이나 영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가짜뉴스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만들어지기도 하죠. 또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후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이미 자극적인 내용을 진실이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모두 바꾸기란 쉽지 않죠. 심지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가짜뉴스는 더욱 치밀하게 생산되어 그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미국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된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놀라셨죠? 해당 영상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 아닌 딥페이크를 통해 조작된 영상입니다. 실제로 2018년 멕시코에서는 대선 기간에 야당 후보 측 인사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음성 딥페이크 파일이 유포되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요. 이처럼 가짜뉴스는 정치, 사회적 영역에서까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단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어떻게 처벌될까요? 먼저 우리나라에는 오직 가짜뉴스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짜뉴스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가짜뉴스라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특별법으로 그 처벌도 더 무거운데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통해 3.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그 외에도 가짜뉴스를 통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짜뉴스를 퍼뜨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죠. 만일 언론사를 사칭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라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프랑스는 2018년 정보조작투쟁법 제정을 통해 선거 전 3개월간 허위 정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임이 명백할 경우, 의도적인 대규모 전파성을 띠고 있는 경우, 공공의 평화 또는 선거 결과를 방해하는 경우 후보자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고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웹사이트를 폐쇄 혹은 차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 삭제 의무를 위반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징역 1년과 벌금 7만 5천 유로에 처할 수 있죠. 싱가포르에서도 2019년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정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부는 SNS 개인 사용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게시물에 대한 정정, 삭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플랫폼에게는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경우 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국내외로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짜뉴스 관련법을 제정한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규제와는 별개로 개개인의 미디어 교육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를 향한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 이러한 가짜뉴스를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가짜뉴스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둘째, 뉴스 속 정보는 어디서 온 것인가? 셋째, 뉴스 속 사진과 영상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니 잘 알아두셨다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다르게 말하면 누구나 무분별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가짜뉴스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방금 공유한 그 영상이 가짜뉴스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법인카드였습니다.